5. 일상 풍경. 상처받기 싫고 마음이 약해져요로 들어가 볼게요. 타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수정님이 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때요? 네. 멘탈이 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상처도 잘 안 받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닌 거고 이 상대적인 거는 지금 경험상으로 맞을 것 같다. 맞아요. 뭔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는 아우라 같은 게 있잖아요. 아우라요. 네. 내가 뭐 수정님을 처음 뵀지만 네. 여기서 느껴지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쵸.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상처를 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음. 상처를 받아서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과 그냥 삭히는 사람. 저는 후자인 거죠. 어느 순간 그걸 그냥 삭히면서 어때요? 상처를 받았었을 때 저도 상처받은 걸 삭히는 쪽이에요. 내색을 안 하는 거네요. 그냥 네. 내가 해결해야지. 네, 아닌 척하고 그냥 좀 외면하고 회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더 빨리 회피할 때도 있었고 그냥 상처받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는 가까운 사람일까요? 타인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가까운 사람한테. 완전 가까운 사람한테. 네,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게 네.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말이에요. 말로.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뭔가 송곳이 찌르듯이 네. 아프게 이렇게 찌를 때가 있잖아요. 음. 청취자분들 중에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 연인 관계 안에서도 뭔가 편한 관계가 됐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감수성이 여린 사람들이 좀 더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그럼? 감수성이 여린 사람들이 아무래도 받겠죠? 수정님은 그럼 감수성이 없는 사람인가요? 어때요? 수정님은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아예 없다? 저는 제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감수성이 없는 거여서 왜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일단 막 풍경이나 뭐 예쁜 거를 보고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리액션 같은 걸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벚꽃 구경을 갔거나 아니면 진짜 멋진 풍경을 봤었을 때 거기에서 그냥 와 예쁘다 하고 저는 이제 끝난 버리니까 감상사가 되게 짧군요. 네, 거기에서 뭔가 더 이어져서 이게 상상의 나라가 펼쳐진다든지 좀 그런 면이 많이 없고. 그러면 노래를 듣다가나 뭐 영화를 보다가 책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감성이 터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성이 터지는 것보다 이게 뭔가 알았다 이렇게 해서 지식으로 깨우쳐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이 마음가짐이 다른 거군요. 그런가 봐요.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너무 막 새로워서 막 기록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막 마음적으로 막 울컥하고 그랬던 적이 최근에 잘 없었어요. 없어요. 네. 잘 없다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진짜 감수성과 상처받는 마음의 인간관계가 있는 게 감수성 풍부하시구나. 아니 이런 부분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감수성이란 걸 몰랐어요. 감수성이 있다 없다를 구분짓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내가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감수성이 있다거나 마음이 여린 것 같아라고 저한테 말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한 대화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남들보다 뭐 조금 더 공감을 잘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뭔가 스킬이 쌓인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생기고부터는 저는 청취자분들의 사연 아니면 어떤 무언가 이야기를 던질 때마다 하나하나 감정이입을 많이 해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감성을 가졌던 것 같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저는 다큐를 볼 때 특이하게 눈물이 나요. 그 사람의 뭔가 상황이라든지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들까? 원래 다큐멘터리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다가 네. 뭔가 극적인 상황과 아니면
이런 무언가를 보여줄 때는 진짜 마음 아픈 얘기라든지 그런 내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게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제가 재밌는 테스트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지 아닌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수정님이랑 함께 해볼게요. 친구들과 캠핑을 간 당신은 산책할 겸 숲길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한없이 걷다가 앞에 들판을 보게 됩니다. 그 후 당신이 하는 행동은 제가 보기를 또 드릴게요. 네. 1번 불을 피운다. 2번 그냥 들판을 계속 걷는다. 3번 잠시 휴식을 취한다. 4번 숲속으로 되돌아간다. 한없이 걷다가 앞에 들판을 보게 된 다음 사람.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3번이요. 수정님은 3번, 저는 2번. 아, 2번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답을 읽어드릴게요. 네. 3번, 잠시 휴식을 취한다부터 할게요. 당신은 마음, 감정을 추스르는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걸 받아도 빠르게끔 회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을 겪어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을 하고 마치 기억 속에서 그 일들을 없애버리죠. 아, 웃겨. 맞는 것 같아요. 맞겠죠? 이게 테스트니까. 신기해. 물론 한 번 등 돌린 사람들과 절대 다시 상종하는 일은 없는 냉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맞나요? 냉정한 사람인가요? 같아요. 아니면 이 인간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본가사가 확실한 건가? 냉정한 편인데 그 끊기까지는 되게 오랫동안 또 걸리는 거군요. 잘 안 끊긴 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네요. 쉽게 말해 뭐 아니면 도처럼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죠. 완전 맞아요. 맞아.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스트이긴 하지만 저를 알아갑니다. 알아가는 거고 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2번 네. 그냥 들판을 계속 걷는다. 이거 진짜 너무 테스트가 정확한데요? 아, 진짜요? 당신은 강한 척하는 타입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 외부 차단된 곳에 들어가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집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울어요.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었는데 친구들, 가족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다큐를 보거나 혼자만의 뭔가 공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었을 때 그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풀이 죽거나 숨죽여서 울거나 모든 의욕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좀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상처받기 싫고 마음이 약해져요라는 주제를 햇살 좋은 봄날에 준비한다는 거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랑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네요. 그래서 또 정리해준 말이 이거예요. 아닌 척하며 남들을 챙겨주며 칭찬이나 애정 표현을 듣는 것에 약한 편입니다. 2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성향이니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람은 나랑 같은 성향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번이랑 4번도 제가 해드릴게요. 네, 1번 불을 피운다. 당신은 비교적 상처가 깊게 남는 타입으로 한 번의 상처를 받으면 그 깊이와 타격이 오래 남게 된다. 아마 이게 상처받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무언가 행동을 통해서 상처가 커져가는 거죠. 특히 싸우거나 욕을 듣는 등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 남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받는 충격이 생태적으로 크다. 그리고 1번 선택하신 분들은 특정한 사물이나 단어 등 무엇인가를 연결해 기억을 잘하는 편이다. 그게 상처가 계속 기억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잠이 안 오거나 그때 상황이 생각나거나 우리가 조금 얘기한 거지만 이 상처가 누군가한테는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진짜 아파서 보였던 모습 아니면 내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그게 좀 잔상으로 오래 기억이 남는 이런 성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숲속으로 되돌아간다거든요. 네. 당신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제일 없는 사람이네요. 아, 그거랑 고민했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네요. 3번과 4번, 4번. 네. 상당히 어른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다. 맞네요, 맞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외향적인 거 좋아하니까. 맞네요. 굳이 예전 일까 사람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지만 진심으로 화가 나면 사람이고 물건이고 없습니다. 그렇게 또 있을 겁니다. 거기도 일리가 있고. 이게 어떤 분들은 고민할 거예요. 1번 뭐 3번 아니면 1번 2번. 그럼 요 반반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테스트 되게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인터넷 찾아하는 건데 정확한 테스트를 제가 가져온 거죠. 신기한데요, 뭔가? 아마 청취자분들도 요거 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나서 사람을 대하면 좀 달라지잖아. 우리가 맞아요. MBTI를 알면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게 좀 자기 진단을 할 때 좋은 거니까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럼 요 질문을 좀 할게요.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언제일까?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1. 가족, 대인관계, 연애, 뭐 거절, 아니면 결정을 할 때 다양한 게 있잖아요. 언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테스트에도 나온 것처럼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의 루틴으로 봤었을 때 상처를 받는 경험들은 적은 거네요. 왜냐면 우리가 한 달로 봤었을 때 친구를 만나거나 대인관계하고 일도 계속하고 취미도 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무언가도 돈을 많이 썼어도 아니면 내가 돈을 뭔가 가소비를 했어도 괜찮다는 거네요. 그렇게 크게 막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처를.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잤다. 잠을 못 잤다? 잠을 못 잔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그나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남자라고 우리가 말해야죠. 뭐 이게 친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연인 간의 관계 안에서는 진짜 고민이 생기거나 무언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거죠. 이거를 좀 양수해줘야 될까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거잖아요. 연인 간의 관계 안에서도. 네, 제가 좀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의지를 좀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그럴 때는 좀 속으로 속앓이를 하고 그럴 때 잠도 안 오고 잠에서 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상처를 받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상처가 되거나 내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머무르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마음이 약해질 때는 거절할 때. 제가 거절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진짜 잘 못해요. 하고 나서 길게 가면 한 달 동안 생각해요. 거절한 게 미안해서? 네, 그렇죠. 진짜요? 왜 거절했을까? 나 그때 잘못 생각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마음이 진짜 약해진 것 같아요. 이게 뭐 일적인 거절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아니면 부모님도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상황이 너무 조금 급하게 돌아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말로 빨리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거 해줄 걸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은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혼자서 잘해주고 상처받은 경험.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사람 간의 관계에는 그게 아닐 때가 있잖아. 나만 잘해주고 나만 더 해주는 것 같고 연인 간의 관계 말고 그럼. 지금 최근에는 별로 없었고 조금 어렸을 때 한 20대 때 지금 제가 30대니까 20대 때 친구 간의 관계에서 바라는 게 많았어요. 바라는 게 많았어요. 네, 그냥 제가 이만큼 해주면 돌아오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잘해주고 내가 뭔가 마음 심적으로 해주면 그만큼 돌아오겠지. 그런 그게 조금 그때는 많잖아요. 네, 그때는 거의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왜 얘는 내가 해주는 만큼 안 해줄까? 해주지 않지? 왜 내 마음 몰라주지?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지금도 같이 친하게 지내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스스럼 없이 날아갔나요? 지금도
지금은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가지고. 그때 그게 좀 오해였거나 네. 아니면 내가 너무 이렇게 감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바란 거니까 그냥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좀 바꾸니까 그냥 뭐 해줘도 기부만 해줘도 괜찮더라고요. 테이크 돌아오지 않아도. 테이크를 바라지 않는다. 네. 그럼 친구 중에 네. 수정님의 친구 중에 네. 계속 기부만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기부만? 네.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서. 한 명 있나요? 많나요? 기부만 해주는 친구 지금 생각나는 친구는 2명 정도. 2명 정도. 네.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맙겠네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언제 보답하려고?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크는 해야죠. 그런 친구들한테 보답 확실히 합니다. 알겠어요.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테이크를 하시는지. 제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 받은 경험들이 없었어요. 나는 잘해줬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이걸 언제 깨닫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대학교 때도 저는 후배들이나 막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막 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성향이시구나. 그 기버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30대가 딱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어떤 선배가 사연을 보냈어요. 나는 후배한테 뭐 이런 걸 해준다. 근데 거기 DJ랑 패널이 그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주잖아요. 호구 잡힌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 상황이 딱 나였거든. 그때 이걸 호구였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주기만 주면 네, 주기만 하는 사람 뭔가 그래도 그때 그런 상황들을 라디오로 듣다가 뭐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럴 수도 있겠다. 사연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는 혼자 잘해주는 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거를 나도 마음 아프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가끔 나를 걱정하는 거죠. 왜 너만 더 잘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근데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어요. 원래 좀 나이 들면 생일 안 챙겨도 괜찮잖아요. 연락 안 와도 뭐 잘 지내고 있으면 되는 건데 뭐. 이상하게 원래 생일 때 기프티콘이나 뭐 이런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네.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봤죠. 그래도 잘 살았구나. 내가 준 게 많구나. 나는 저 친구 생일을 언제 챙겨줬지. 근데 20대, 30대를 같이 보냈던 시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돼서 이 친구한테 생일 축하한다면서 뭔가 기프티콘이라든지 뭐 사 먹으라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그 친구의 생일날 내가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선물을 줬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이 기프티콘이 쌓였을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렇게 카페도 가잖아요. 네. 내가 이제 갑자기 쏠 수가 있는 거죠. 기프티콘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살게요 하면서 또 쏠 생각하시네요. 역시 기버셔. 이게 다 썼어요. 거기다. 쓰고 나니까 근데 이런 거 같더라고요. 내가 받은 거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또 내 주변에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쓰면서 또 이거 기분 좋고 그 친구한테 또 말해주는 거죠. 나는 참 이거 받아서 잘 먹었다. 내가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릇이 큰 분이시네요. 원래 이벤트도 했었고 청취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했었고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어주는 감사한 마음에 선물도 주고 그림도 그려서 주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주면서 즐거움을 얻는 타입이신가 보다. 그럼 우리가 또 상처를 받고 나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뭐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치유하잖아요. 수정님은 어떻게 치유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운동으로 치유를 합니다. 운동? 네.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있는 스트레스와 하루에 있는 감정 소모는 어느 정도 잠들기 전에 치유가 되는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에 조금씩 쌓인 스트레스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또 뭔가 확 스트레스가 깊어졌을 때는 네네. 일단 러닝을 하는 편이에요. 유산소 운동하고 나면 땀 쫙 흘리고 또 그 뛸 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되게 좋아요. 뛸 때 생각을 안 하니까 내 머릿속이 딱 다시 이렇게 네. 환기가 되잖아요.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저의 뭔가 루틴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운동을 한 건 언제부터요? 운동을 한 게 러닝을 하기 시작한 게 4년 전인데 그때 제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차였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가 제 계기였어요, 사실. 아, 그때 뭔가 내 마음에 상처라든지 뭔가가 생기고 나서 러닝을 했는데 이게 나를 맞아. 이겨내는 나를 치유해주는 무언가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이제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된 거군요. 그러네요. 지금 말하면서 저도 깨달았는데 그 뛰러 나가기 전까지는 진짜 누워만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막 핸드폰만 보고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 많이 했는데 뛰러 나가 보다 보니까 그게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조금씩 나의 멘탈 회복이 되잖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강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러닝은 아니고 러닝은 저는 헬스 다닐 때만 했었고 걷기. 아, 걷기도 좋아요, 맞아. 제가 지지난주인가 매일 나가서 걸었어요. 집 근처가 이렇게 공원이 다 있으니까 계속 걸었었는데 진짜 기분 좋은 건 날씨 좋을 때 딱 나가잖아요. 뭐 밤이나 밤에도 너무 좋죠. 뭐랄까 이 자연을 느끼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30분 1시간 근데 언제 후회한지 알아? 돌아올 때? 아니요. 돌아올 때는 모르겠는데 돌아올 때까지는 기분 좋아요. 이걸 계속 하고 나니까 주말에 진짜 피곤할 때 있잖아. 뭔가 피로가 누적된 건지 뭐랄까 내가 안 하던 거를 계속 하니까 이 춘곤증이 갑자기 확 밀려온 건지 주말에 너무 피곤해질 때 이번 주는 안 걸어야겠지. 근데 다행히도 지난주인가는 비가 또 오고 이번 주도 좀 날씨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좀 쉬기로 했습니다. 또 다시 하셔야죠. 네. 날씨 좋아지면 하고 싶어요. 그냥 걷는 맞아. 근데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항상 다른 길로 걸어가요. 그게 좋아요. 맞아요. 모르는 길로 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길로 안 가봤지? 하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는 재미로 제가 매일 나갔던 거고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항상 가던 길로 가면 그래도 비슷하게 운동하는 루틴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뛰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면 내가 조금만 다른 길로 가면 뭐 다른 분들도 보게 되고 여기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색 질문 2가지 정도 할게요. 친구가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수정아 나 상처 받았어. 너가 어제 한 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제 의도가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해도 일단 친구 입장에서는 상처인 거니까 뭐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요. 네. 혹시 친구한테 상처를 준 적 있어요? 네, 저한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친구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그래서 변명 없이 진짜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 하고 막 달래줬죠 그냥. 미안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 여기서. 내 말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친구는 그 의도를 느끼거나 상처를 받은 거니까. 굳이 막 변명하면 더 뭔가 언쟁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친구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예민한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군요. 그냥 되게 달래주. 이게 그러니까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스스럼 없이 털어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우리 뭐 술이나 한잔 먹자 아니면 뭐 어디 산책하면서 기분 풀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한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서 나 진짜 아프다 그러면서 하면 수정님이 한 것처럼 조금 더 미안하다거나 후자였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사줄게. 이제 좀 기분 풀어. 이렇게 가야죠. 맛있는 거 무조건 사줘야죠. 뭐든 네. 먹는 거 앞에서는 다들 조금씩 기분 풀려요. 맞아요. 이게 비싼 거일수록 더 그럴 테지만. 네. 근데 이거를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좀 대단하다. 수정님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잘 못하는 편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네요. 나도 나를 알게 된 거고 그 친구도 이런 게 있구나. 저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어쨌든 이야기 해준 거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저는 상처받았다는 친구가 없으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나를 교우관계가 원만하신 거죠. 아니, 원만한 걸 수도 있고 말을 안 하는 애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두 가지로 나누겠네. 네. 다음 질문은요. 연인끼리 싸우고 난 후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수많은 연인들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봄날에 맞아.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시간에도 어딘가 카페에서 어딘가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디 술을 먹으면서도 무수하게 아니면 통화를 하면서도 막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싸운다는 자체가 감정이 조금 평소 텐션보다는 격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할 말 다 하잖아. 그래서 뭔가 그렇게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이제 그 싸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격앙되었다는 그 상태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상대도 지금 감정적인 상태일 수 있으니까 격앙이 같이 된 거니까. 그냥 나중에 좀 침착한 상황일 때 그럴 때가 정상적인 텐션인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제가 그 격앙된 모습에 상처를 덜 받을 수 그 격앙된 모습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거군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원래 평소처럼 잘해주는 모습도 있고 대화를 하던 모습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죠. 이 말은 진짜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게 있을까요? 연인한테 하거나 들었었을 때. 뭐 헤어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상처받는 말이겠죠. 없나요? 기억 남는 거? 기억 남는 거는 지금 딱히 없는데 그냥 뭔가 무시당하는 거는 좀 그런 뉘앙스가 듯한?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못 참는 너도 것 이것도 같아요. 모르면서 너가 뭐 아는 척해. 그럼 니는 아니야? 싸울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연인끼리 조금의 관계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만나고 있는 연인 자체를 조금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듣자마자 알잖아. 그쵸. 이거는 나한테 싸움 거는 거구나. 싸운 거고 나를 지금 한 수 아래로 보고 있구나. 그런 거. 저는 이 질문 딱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싸우고 난 후에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처가 오래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떤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 바로 대화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단 하루 정도는 있다가 얘기하자.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 상황에서 저는 진짜 말을 서로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더 너가 잘못했니 맞아.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또 하는 커플들도 있을 거고 이게 또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일단 그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꼭 가려내야 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싸우는 거는 뭐 진짜 나쁜 경우에면 한 사람이 잘못한 게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언어적인 상처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거나 이런 건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싸운 거라면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조금 상처가 있었던 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다음에 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안 짚고 넘어가면 찜찜하게 남아있어서 어느 순간 이게 얘가 화가 풀렸나 안 풀렸나 몰라. 어떤 사람은 또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기분이 안 풀렸었으니까
다음에 뭔가 조금만 실수해도 이거 잡혔다 그래서 그때 한번 화를 내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싸운 이후에 그 대화가 중요하다는 게 진짜 저가 완전 와닿았어요. 공감을 갔어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앙금이 잘 풀리게끔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누군가는 미안한 마음을 더 가질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사람들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뭐가 딱 정답은 아니지만 요 다음 대화는 무조건 중요하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상처받기 싫고 마음이 약해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처를 받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수정님과 저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도 있고 나도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지만 한 번은 마음적으로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수정님 오늘 1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어땠어요? 오늘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백지 상태가 됐어요? 네, 백지 상태 완전 됐고 이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됐어가지고 긴장을 하셨군요. 목소리는 긴장이 안 돼요 보였었는데. 아 진짜요? 긴장 되게 많이 했고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지 지금 약간 머릿속이 하얀 그런 상태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죠.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만 딱 전해준다면 오늘 하루 중에 아까 그 테스트 한 거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 또 나야. 그 테스트가 너무 정확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왔군요. 네, 그거 딱 네 부류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시간이 정말 완전 후딱 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벌써 1시간 좀 넘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도 아까 그 테스트도 재밌었고 수정님이 고민 상담할 때도 내가 어떤 성향인지 말을 하고 나서 사연자님의 얘기를 들어주고 아니면 사연자님 남자친구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공감이 많이 가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수정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메일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답장을 못 드렸지만 모두 주말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이별에 변명하지 않기를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